혹시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을 듣는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진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침묵하는 순간 상사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의 의중을 읽어내려 애쓰는 모습,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보아왔죠.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 하나를 달 때도 혹시라도 비난받을까 여러 번 고치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조심스럽게 타인의 반응을 가늠하는 자신을 발견하진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처럼 삶의 매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곤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이름은 바로 눈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언어로 설명하려 들면 참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하죠. 과연 이 눈치라는 특별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눈치가 지닌 양면적인 힘은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눈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조종하며 나아가 이 눈치가 가진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눈치를 보는 자신과 눈치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눈치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코드를 해독하는 여정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먼저 눈치의 본질과 그 표면적인 이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몸으로 체득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치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곤 하죠.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에게 눈치를 설명하려면 한참을 머뭇거리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개념이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눈치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회의실에서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 때 모두가 상사의 눈치를 보며 발언을 망설이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견이 상사의 의중과 다르진 않을까? 분위기를 흐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앞서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에서 한 명이 혼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말이나 행동으로 찬물을 끼얹는 순간 좌중은 순간 싸늘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눈치 없네 라는 말을 내뱉곤 하죠. 친구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겠지만 그 순간의 미묘한 정서적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를 눈치 없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지하철 노약자석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는 비어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앉기 망설여집니다. 혹시라도 어르신이 오실까? 혹은 다른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울까? 우리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눈치를 살피게 되죠. 앉는 것이 편한 줄 알면서도 주변의 암묵적인 기대와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상황, 이것 또한 눈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치는 직장, 친구 관계, 대중교통 등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그 실체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죠. 우리는 눈치라는 단어가 마치 한자로 쓰여진 듯한 추상적인 이미지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사람들의 관계망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잡은 눈치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리적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눈치라는 특별한 현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눈치라는 말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을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뿌리내린 거대한 심리적 현상이라면 과연 언제부터 이런 눈치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을까요? 그 시작을 찾아가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과거의 흔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눈치는 사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형성된 일종의 생존 전략이자 공동체 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의 전통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좁은 땅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주장보다는 공동체의 조화와 안정이 훨씬 더 중요했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역사적 뿌리가 깊은 눈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눈치는 단순히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언어화되지 않은 수많은 사회적 신호들을 읽어내는 복잡한 심리 과정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미묘한 한숨 소리나 회의실의 분위기만으로도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짐작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주제는 피해야 할지 빠르게 파악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때로는 개인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직장인의 모습,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 하나를 달 때도 혹시나 비판을 받지는 않을까 몇 번이고 고쳐 쓰는 젊은 세대의 모습에서 우리는 눈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본래 감정을 억누르는 고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눈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눈치는 우리에게 이로움과 해로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존재인 셈입니다. 우리가 눈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눈치를 잘 본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심층적인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양면적인 눈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눈치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눈치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때로는 과감히 벗어나는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눈치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유용한 도구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깊이 들여다보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합적인 눈치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다루어가야 할까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눈치의 역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눈치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때로는 과감히 벗어나는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개인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 집단주의 문화의 산물이었던 눈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글로벌 오피스에서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여겨지곤 하죠. 이때 미묘한 분위기나 비언어적 신호에 의존하는 눈치 문화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소통의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장과 개성을 존중하는 스타트업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획일적인 사고보다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디지털 소통 방식의 확산 역시 눈치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텍스트나 이모티콘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익십이나 안익십 같은 새로운 온라인 눈치 문화가 생겨나기도 하죠.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답장은 언제 오는지를 보며 또 다른 차원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가 아닐까요? 이는 눈치가 단순히 옛것으로 사라질 현상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며 진화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눈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조건 부정하고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까요? 눈치는 단순히 한국인의 특성이라기보다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생존 전략이자 사회적 윤활유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개인의 욕구를 조절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조화를 이루려는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눈치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발상을 억압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치가 주는 안정감과 스트레스 사이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눈치를 활용해야 하고 또 언제 눈치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도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할 때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할 때는 눈치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할 때 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할 때라면
눈치를 잠시 내려놓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눈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시선을 잘 파악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심층적인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눈치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룰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개인과 더욱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치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코드의 깊은 속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눈치의 역설적인 힘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 눈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눈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치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고 개인의 가치와 독창성이 더욱 존중받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눈치의 역할 또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과거 농경사회와 유교 문화 속에서 집단주의적 생존 전략으로 기능했던 눈치가 이제는 때때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확산은 눈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상대방의 표정과 분위기를 섬세하게 읽어내야 했던 눈치가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짧은 텍스트 메시지 하나, 신중하게 선택된 이모티콘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복잡한 눈치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눈치는 이처럼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맞춰 더욱 유연하고 영리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속 머무를까요? 아마도 후자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치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글로벌 기업의 회의실 풍경을 상상해볼까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문화적 맥락이나 미묘한 감정을 존중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치의 긍정적인 측면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모습이 아닐까.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는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팀원들은 서로의 작업 흐름이나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피며 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기존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눈치와는 다른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눈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눈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와 의미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방식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사람들의 감정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 고유의 섬세한 감정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눈치의 미묘한 힘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자 지혜로 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고 눈치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눈치는 단순히 한국인의 특성이나 습관적인 행동을 넘어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생존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발전시켜온 하나의 정교한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사회적 윤활유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마치 잘 맞물린 기어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듯 사회 전체가 순조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역동적인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눈치가 때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측면을 우리는 지금 명확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밝히기 어렵게 만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며 결국은 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눈치가 주는 안정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사이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신념을 표현해야 할 때 혹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할 때라면 눈치라는 심리적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의 다양한 맥락에 맞춰 현명하게 다룰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치라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보이지 않는 심리적 코드의 깊은 속살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눈치의 유구한 역사적 뿌리부터 현대 사회에서의 복잡한 양면성,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의 변화하는 역할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눈치의 역설적인 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사회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주체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 눈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눈치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능력과 함께 때로는 눈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따르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이니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한국인의 정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심코 쓰는 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와 같이 우리 삶에 깊이 녹아있는 집단 정서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